더 없어? 봅시다 그럼. 나 1시 전엔 안 보낸다. 나 1시 넘어서 1시 전에 질문 다 끝나면 숙제하다 보낼 거야. 빨리 질문해 그니까. 1시 우리가 수업 시간 1시까지인데 1시 전에 보낼 수 없어. 빨리 질문이 있으면 더 아쉬워. 1641이랑 44. 1141, 44? 서술형 빼고. 서술형 전까지. 서술형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67? 67. 우리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질문합시다. 자, 우선 그러면 1005번부터 볼게. 혹시라도 더 있으면 꼭 해줘. 1005번 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5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구해달래. 우선 항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조건을 만족하도록 수직선상에다 그림을 잘 그려줄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렉이 생기니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거든. 5가 P하고 P 교집합 Q의 여집합.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우리 생각합시다. 얘는 P 차집합 Q 안에 5가 들어가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할 거고. 자, 우리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은 바로 해결합시다. 뿔마의 사이값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K보다 크고 3x 마이너스 2가 K보다 작으면 되지? 근데 바로 할게. 2 넘기고 양변을 3으로 나누자. 그러면 3분의 2 마이너스 K 보다는 크고 X가 3분의 2 플러스 K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이제 Q의 범위가 되겠다. 그래서 P는 지금 마이너스 3하고 K 플러스 1 사이고 Q는 저거 사이잖아. 사실 좀 정확하게 따지면 K 플러스 1하고 3분의 2 플러스 K의 범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그냥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 번만 그려볼게. 지금 P가 마이너스 3부터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K 플러스 1 이렇게. 여기가 지금 P야. 여기가 P야. 여기서 내가 지금 Q를 빼고 싶은 거잖아. Q를 뺀다고 쳤을 때 사실 이거 조금 귀찮아지는 상황인데 이 K 플러스 1과 3분의 2 마이너스 K와 3분의 2 플러스 K의 대소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긴 하거든. 대소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한 번만 그림을 바로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이 상황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으면 될 거야. 크게는 세 가지가 되려나?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렇게 P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5가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냐면 이 3분의 2 마이너스 K랑 3분의 2 플러스 K라는 Q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3분의 2 마이너스 K랑 이거 그냥 선생님 그냥 따질게. 어차피 따져야 될 것 같아. 좀 귀찮은 문제라서 그냥 합시다. K 플러스 1하고 요 3분의 2 마이너스 K랑 3분의 2 플러스 K의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귀찮아지는 문제가 될 것 같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한 번만 생각해봐. 여기 K 플러스 1이 있어. 3분의 2 마이너스 K랑 3분의 2 플러스 K가 어디에 찍힐지 알 수가 없지. 3분의 2 마이너스 K가 요거보다 오른쪽에 찍힐 수도 있고 3분의 2 플러스 K가 요거보다 뭐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찍힐 수도 있단 말이야. 그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요 둘의 관계를 좀 먼저 해봅시다. 이거 보자. 진짜 이렇게까지 하라고 만든 문제야? 진짜? 이거 너무 따질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구나. 미안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뭐만 따지면 되니? 5가 P 교집합 Q의 여집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되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5는 P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에는 없으면 돼. Q에는 없으면 되네. 생각해보니까 힘들게
괜히 이상한 짓 할 뻔했네. 괜히 이상한 짓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 두 개를 만족하면 O는 항상 P 차집합 Q에 들어가겠네. 그래서 O는 요 사이에 들어가고 싶어. 여기에는 O가 들어가고 싶고 이 안에는 O가 안 들어가고 싶은 거네.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러면 봅시다. 자, 5가 P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면 되니? 5가 이렇게 되면 되지. 마이너스 3하고 K 플러스 1 사이에는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만 만족하면 될 테니까 K가 4보다 크면 되겠다라는 거 하나를 따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거고 5가 Q에는 안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 안 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바로 해결할 수 있겠니? 5x 여기다 5를 집어넣어봐. 그럼 15 빼기 2가 K보다 작다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 되겠네.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절대값 13이 K보다 K가 절대값 1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그냥 1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요거 두 개네. 요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네. 그래서 4보다 크고 1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정수의 개수는 그냥 빼면 되겠다. 9개. 이상한 짓 할 뻔했네. 이렇게 푸는 게 낫겠지. 수직선 그려서 풀 필요 없겠다. 그 다음에 22번. 자, P랑 Q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Q이면 not P에다가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발레가 될 수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Q이면 not P에다가 거짓임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Q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길 바라는데 이게 지금 거짓이 되는 발레를 찾아달래. 그럼 어떤 걸 보여달라는 거지?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 볼게.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고 원래는 Q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Q가 이렇게 삐져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누굴 발레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튀어나와 있는 요 놈을 우리가 이제 발레라고 부르는 거지. 요 놈을 발레라고 그리는 거니까 수직선에다가 똑같이 표현해서 튀어나와 있는 걸 찾아보자. 그럼 우리는 not P를 써보면 not P는 절대값 x-1이 1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부등식 방향 바뀌면서 등호 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먼저 풀자. 그러면 x-1이 뿔마의 바깥쪽 값이니까 마이너스 10보다는 작다 또는 x-1이 10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릴게. 바로 그리면 P는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여기가 될 거고 넘어가면 x는 11보다 크다. 이게 P가 되겠다. 이게 P가 될 거야. 그럼 Q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렇게. 이게 Q네. 이렇게. 그럼 어디가 튀어나와 있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정확하게 표현해봐. 튀어나와 있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5부터 5는 안 들어가지. 11이 P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발레가 될 수 있는 거 어디까지야? 11까지 발레로 들어갈 수 있겠다. 11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네.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빼면 되니까 16개.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기를 주면 좀 친절하게 준 거지. 내가 등호를 만약에 빼먹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좀 편하게 준 거고 등호 의무만 잘 따지면 될 거고 23번. 얘도 비슷한 문제 같네. 이거 발레 찾아달라는 거니까 튀어나와 있는 거 잘 찾아달라는 거네. 지금 not Q이면 P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양의 정수인 발레가 5 하나밖에 없대. not Q이면 P이다. 근데 우리 요것도 나는 대우명제를 써서 하고 싶은데 대우명제를 가지고 우리 할까? 왜냐면 지금 바깥쪽 값을 쓰는 거 그냥 하자. not Q이면 P 그래. 선생님 대우명제로 할게. not Q이면 P이다를 보는 것보다는 이거의 대우명제인 not P이면 Q이다?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게 더 편할 것 같거든. not Q이면 P이다. 그럼 지금 여기다가 not P 하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2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반대쪽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지 않는 요게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를 찾아볼게. 그럼 그림을 그려봅시다. P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에서 6까지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5에서 A까지거든. 마이너스 5에서 A까지. 근데 뭔가 튀어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네. A까지. 이게 Q야. 그럼 지금 뭐 때문에 얘가 거짓이 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거짓이 되는 발레인 거잖아. 이거 때문에 지금 거짓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양의 정수가 5밖에 없대. 그럼 조건을 만족하도록 빨리 표현을 해봐. 여기에 5가 이렇게 있어야 돼. 5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5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니? A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커야 되고 항상 등호의 유무만 따지면 되거든. 같아도 돼, 안 돼? 만약에 A가 5가 돼버리면 Q 안에 A가 5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5는 발레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A는 항상 5보다 작기만 해야 된다. 등호가 빠져줘야겠네. 얘도 좀 친절하네. 보기들이 다 친절하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조건을 만족하도록 수직선이 잘 표현해보면 등호의 유무는 얘네들이 조금 고민을 안 해도 만들어냈네. 안 하게. 그 다음 27번. 자, 참인명제 찾는 거는 우리가 경험치 쌓는 거니까 항상 눈에 잘 익혀두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잘 체크해 봅시다. 자, A가 지금 참인명제를 골라달라 그랬는데 A가 B보다 작고 둘 다 음수야. 그럼 제곱하면 부등호가 바뀌나 안 바뀌니? 이거 되게 중요한 명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 기억합시다. A가 지금 B보다 작은데 둘 다 음수야. 그 다음 제곱하면 부등의 방향은 바뀌는 거 맞는 거지. 이런 거 이제 숫자 같은 거 집어넣어 보면 뭐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잖아. 이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설명하고 가면 만약에 A가 B보다 작아. 요거이면 제곱해도 부등의 방향은 같다? 이게 틀린 명제지. 요거 틀린 명제다. 이런 것만 좀 잘 기억해 놓자. 얘가 양수면 맞는 말인데 이 말이 없으면 틀린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반대되는 케이스인 거지. 음수면 제곱하면 부등호가 바뀐다. 꼭 잘 기억해야 되고 니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의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으면 A,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우리 절대부등식 때문에라도 좀 잘 알 수 있어야 돼. 얘 어떻게 증명하니? 이거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양변을 제곱해서 확인할 수 있어. 봐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제곱을 해볼 거고 이렇게 제곱을 해볼 거고 절대값 A 더하기 B도 이렇게 요것도 제곱을 해볼게. 지금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등의 방향이 안 바뀔 거거든. 요거를 한 번만 확인을 해보자고. 항상 우리 절대값 나왔을 때 고민되면 제곱하는 습관 들일 거야. 그럼 얘는 절대값 A 제곱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잖아. 요걸 이용하는 거지.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 될 거고 둘이 곱한 거 2배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인데 이것도 바로 얘기하면 절대값 취한 것끼리 곱한 거는 뭐랑 똑같다? 그냥 곱해서 한 번에 절대값 취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얘 B 제곱 이렇게 될 거야. 크거나 같다? 얘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 그냥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없어지고 양변 2로도 나누면 절대값 A, B가 크거나 같다 A 곱하기 B 이렇게 남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요거랑 똑같아. 절대값 A, B랑 A, B 중에 절대값 A, B가 크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A 곱하기 B가 음수보다 작아야만 성립해? 아니지,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지. 절대값 A, B는 항상 A, B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요거이면 요거이다가 아니라 항상 성립한다고. 이거 틀린 거지. 이거 틀린 거야.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이거 절대부등식이잖아. A 세제곱은 8이면 A는 2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를 비교할 때는 덩어리를 비교하는 거잖아. A 세제곱은 8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해보고 A는 2를 진리집합을 Q라고 해보면 Q는 2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집합 P는 어떻게 되니? A 세제곱이 8이 되고 싶은데 여기 중요한 건 실수 A, B라고. 세제곱해서 8 되는 실수는 2 하나밖에 없는 거지. 나머지 허수가 더 2개 있긴 한데 지금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2 하나고 얘도 2 하나야. 그래서 포함 관계 성립하는 거지. 만약에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틀린 명제가 될 텐데 얘는 실수 때문에 맞는 명제가 된다. 자,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우리 여기 제곱하고 루트 빠지면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면 못 알고 나와야 돼. 되게 중요하거든? 반드시 못 알고 나와. 좀만 집중해 봐봐. 봐봐. 절대값 달고 나와. 그치? 절대값 달고 나와야 돼. 여기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생략된 거야? 이거 플러스 생략된 거라고.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 달고 나와야 되고 얘는 어때? 루트를 그냥 제곱한 거니까 루트가 그냥 사라져서 a-b 이렇게 나오는 거니? 근데 얘도 어때? 얘도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못 알고 나와야 돼? 결국은 얘도 무조건 양수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얘도 전체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양수로 나와야 되고 얘도 양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얘도 양수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리을은 얘도 맞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30번. 이렇게 다 줘라. 뒤에 앉으면 다 잔다고. 빨리 뒤에 앉지 말고. 내가 선생님이 2학년 수업할 때도 항상 하는 말인데 내가 여기서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보통 이제 수학이 좀 많이 지루하잖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영어나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나 국어 선생님들도 막 고충이 있으시겠지? 당연히 고충이 있으실 텐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영어, 국어, 뭐 과학, 사회는 수업하다가 딴 얘기할 거리가 많아. 이렇게 뭐 이렇게 주제가 토픽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는 거지. 그래서 애들을 좀 잠 깨울 수 있는 요소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 근데 수학은 그런 게 보통 없어. 수학은 보통 그런 게 없잖아. 딴 데로 너네 이거 보고 내가 딴 얘기 해줄 게 뭐가 있겠어. 집합을 보고. 그래서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애들 못 자게 하려고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니? 수학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요즘엔 좀 덜한데 선생님이 이제 처음 막 강사 일 할 때 그거 맞아. 욕이야. 욕을 많이 해. 욕을 하면 애들이 막 좋아해. 난 왠지 모르겠는데 욕하면 막 웃어봐. 막 웃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손에서 갑자기 막 이런 거 꺼낸다고. 막. 이런 거 꺼낸다. 나는 내가 처음에 강사 생활 할 때도 그래서 선생님 이제 나의 뭐라 그럴까. 내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이었던 첫 분이 누구냐면 너네들은 잘 모를 텐데 한석원 선생님이라고 계셔. 한석원 선생님. 한석원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그분 밑에서 일했었거든. 근데 한석원 선생님하고 일할 때 한석원 선생님 제일 많이 하는 게 욕이랑 분필 부시는 거야. 분필 막 진짜 수업하고 나면 난리 몇십 개씩 부셔봐. 그러면 나한테도 맨날 그 얘기를 했었어. 너 이 새끼 막 수업 왜 이렇게 얌전하게 하냐고. 응? 욕도 좀 하고 하라고. 근데 나는 차마 욕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난 4살 깎아먹기라고 생각해. 내가 굳이 막 욕을 하면서까지 내 이미지를 막 깎아먹으면서까지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게 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박승동 선생님이야. 왜 박승동 선생님 요즘 애들은 잘 모를 텐데 지금 나이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도 수능 수학하고 논술 수업을 하시거든. 대단한 거야. 60이 넘었는데 수업을 하시는 게 진짜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천재 중에 한 명이야. 근데 박승동 선생님 수업하는 거 너네 유튜브 치면 나오거든? 진짜 너네 3초면 잠들걸? 엄청 모기 목소리로 되게 작게 쭉 수업해. 근데 그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래 그냥 수업을 잘하면 그냥 되는 거야. 수업을 잘하면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욕도 안 하고 막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이게 내 수업 스타일이야.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게 내 이미지야. 내 스타일이고. 단점이 뭐냐면 다자. 진짜 다자. 근데 듣는 애들은 잘 살아남고 자는 애들은 항상 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네 동물들 있잖아. 동물들.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있니?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이렇게 봐봐.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얌전히 가만히 앉아있으면 눈 감고 자. 눈 감고 졸아. 이렇게 졸거든. 걔네들 그거 본능이야.
짐승들이 조는 거 본능이거든. 왠지 아니?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들은 집에서 기르는 애들도 이 짐승의 본능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해. 사냥을 성공해야만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평소에는 세이브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니까 할 게 없으면 멍 때리다 자는 거야. 에너지를 안 쓰겠다는 거지. 그 곰들이 겨울잠 자잖아. 에너지 안 쓰려고. 사람도 똑같아. 너네가 머릿속으로 아 오늘 시간 더럽게 안 가네. 시계 딱 보고 나도 학교 다닐 똑같았어. 한 10분 지났겠지 하고 시계 봤는데 3분밖에 안 지났어. 아 오늘 시간 진짜 그지같이 안 가네. 그럼 이제 뭐 해? 집에 가서 뭐 하지? 하고 멍 때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지없이 존다고. 여지없이 조는 거야. 그 본능이 남아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 수업하고 있으면 너네 이렇게 밖에 여기 서보면 알아. 서보면 다 보이거든. 다 보여. 얘가 아 진짜 너무 졸린데 막 사투를 벌이면서 졸음을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려고 노력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보인다고. 그 내가 그럼 속으로 어떨 것 같아? 속으로 어떨 것 같아? 선생님 혈액형 뭘 것 같니? 선생님 혈액 요즘에는 혈액형이 중요한 거 아니라 MBTI가 더 중요하긴 한데 선생님 MBTI 하면 항상 제일 성격 나쁜 MBTI 1, 2가 다 나더라고. 근데 혈액형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뭐야? 점 O형이라고. O형. 다 나보고 A형 같대. 근데 O형인데 소심해서 점 O형이라고. 너네 졸잖아? 집에 가서 일기 쓴다고. 아 오늘 누가 내가 오늘 여기 1학년 수업이니까 내가 이름을 말하지 않을게. 아 누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멍 때리다 졸았다. 내 수업이 정말 재미가 없었나 보다. 지루했나 보다. 얼마나 내 수업이 재미가 없었으면 얼마나 쓸모가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빨리 잘 들어줘. 잘 봐봐. 봅시다. 33번.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PQR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Q이면 P이다랑 Q이면 나 R이다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A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지금 Q이면 P이다랑 P이면 나 R이다가 참이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Q이면 P이다가 참이되고 싶은 거니까 집합 Q가 P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네. 이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모두 참이되는 A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럼 A 더하기 3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다 써봅시다. A 더하기 3이 돼야 되는 게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면 되겠다. 그럼 A가 돼야 되는 건 뭐니?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다.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없네.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P면 나 R이다가 참이 되고 싶은 거니까 P가 R에 여집합에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여기 지금 아래 2, 4, 2a 플러스 7을 해서 문자가 들어있어. 이 조건이 없어. 이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푼다면 나는 이거의 대우를 쓸 거야. 이거의 대우를. 왜냐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에 여집합을 취하는 게 편하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A가 될 수 있는 게 이거 3개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이걸 쓰는 게 편할 것 같아. 요게 되고 싶은 건데 R이 지금 될 수 있는 케이스가 3가지밖에 없거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면 이렇게 써볼게. 그냥 다 써볼게.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면 집합 R은 뭐가 될 거야? 2, 4,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 그치? 이러면 P가 아래 여집합이 들어가 안 들어가? P가 아래 여집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니? P의 원소가 이렇게 표현해볼게. A가 만약에 A라고 쓰면 안 되겠다. 만약에 어떤 원소 뭐라고 할까? 지금 B가 없나? B라고 할까? 만약에 B가 P의 원소이면 이 B는 절대 뭐에 들어가면 안 돼? R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야지 P가 R에 부분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0, 1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네.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어. A가 마이너스 3이면 요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되지. 1 이렇게. 그럼 P는 지금 마이너스 1, 0, 1, 1이 있는데 여기 1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겠네. 그냥 나온 김에 확인해 볼게.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3이 되지. 집합 R이 2, 4, 3 이렇게 되니까 P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R의 여집합이 될 수 있겠네. 요거 하나 나오네.
그래서 a제곱은 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나오면 다 해보면 되겠지. 난 34번. 자, 세 조건 PQR이 있는데 P이면 Q이다랑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 최소값 합을 구해달라. 우리 항상 부등식 문제가 제일 우리 괴롭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안에 들어가면 될 거고, Q이면 R이다가 참이 되고 싶은 거니까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R 안에 들어가면 되네. 요거를 만족하면 되겠다.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에다가 얘네들을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딴 거는 다 이쁘게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좀 풀어보면 얘는 바깥쪽 값이잖아. 크다니까 바깥쪽 값인데, 지금 사실 이것도 문제가 이러면 조금 에러긴 한데 A가 0보다 크다는 말을 좀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냥 바로 할게. A가 양수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요놈의 해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부등식에 표현해 봅시다. 부등식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부등식. 자, 지금 P는 4보다 크다야.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얘가 P가 될 거고, Q는 5-A보다 크다인데 지금 요거를 만족하도록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잖아. 조건을 만족하도록 빨리 그리자고. 여기다 5-A는 이렇게 되면 되겠지. 5-A는 이렇게 그려지면 P가 Q 안에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R이 또 Q를 포함해야 되거든. 그럼 R은 어떻게 그려져야 돼?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고 A보다 크다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 맞니? 마이너스 A, 이게 마이너스 A가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우선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수정합시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려져야만 PQR의 포함관계가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되나? 이게 지금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우선 A가 양수라고 가정해보자.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이거 한 번만 봅시다.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셋의 관계를 비교하면 되겠지. 이 셋의 관계를 나 A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지금 A가 5-A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5-A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둘 다 구멍이 뚫려 있거나 둘 다 채워져 있을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등호 넣어주면 돼. 이거 만족하면 되겠다. 그 다음 동시에 여기도 만족해야 되지. 5-A가 4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또 왼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도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등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넘어가고 4 넘어가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하나가 나오겠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무조건 A는 양수여야 되네. 다행히 경우 안 나눠도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넘기면 2A는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 2분의 7. 이게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45번. 아니, 해줄게. 당연히 되지. 39번. 자, P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Q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 방정식이네.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두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자, P면 Q에다가 참이 되고 싶은 건 얘도 마찬가지로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진리집합 방정식이니까 얘부터 먼저 해보면 우리 3차 방 이거 인수분해에서밖에 못 푸는데 지금 인수분해 되겠지? 조립집법으로 인수분해 해봅시다. 우리 문자가 들어간 것도 조립집법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1 이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여기 A 있고 여기 마이너스 4. 우리 항상 다 더해서 0이면 무조건 1로 조립집법 된다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되고,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 조립집법이 더 쉬워. 이게 개수의 합이 0이 되려면 이건 1밖에 안 되겠네.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4 0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 지금 인수분해 하면 여기다 쓸게. x 마이너스 1에 x 제곱에 마이너스를 묶어 쓸게. a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여기 지금 집합 p잖아. 집합 p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집합 p의 진리집합은 p는 x는 1이거나 또는 이거 그냥 써볼게. 그냥 이렇게 씁시다. x 제곱 요거에 해야 이게 집합 p가 되겠다. 집합 q는 절대값 들어간 부등식이 방정식이니까 2x-3은 뿔마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q는 넘겨서 양변 2로 나누면 되니까 x는 2분의 어떻게 되니? b 플러스 3 또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돼. 그럼 내가 이제 요게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 값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거든.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게 x가 1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1이 돼야만 하겠네.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1이 돼야만 해. 그래서 요거 가지고 경우를 나눠서 뭔가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비양수를? 그럼 뭐라고? 1이면 우선 1이면 상수 1이면 되지. 그럼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만약에 첫 번째로 2분의 b 플러스 3이 1이다라고 이렇게 쳐볼게. 2분의 b 플러스 3이 1이면 b가 얼마라는 거야?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네. 그럼 q는 뭐가 될 거냐면 q는 얘가 1이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 맞니? q가 1하고 2를 원수로 갖게 된다고. 1하고 2를 원수로 갖게 돼. 그럼 이제 상황을 잘 생각해봐. 집합 p가 x는 1 또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 더하기 4잖아. 요거 0의 해잖아. 얘가 원소를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지.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해가 어떻게 되면 되니? x는 2를 중근으로 가져도 되고 혹은 어떻게 돼도 돼? 1하고 2를 해로 가져도 되지. 또는 해가 x는 1하고 2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요건 될 수 있니 없니? 이건 지금 될 수가 없지. 왜 될 수가 없어? 지금 최고차에서 1이고 2분의 곱이 4가 돼야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되겠네. 그럼 얘가 x는 2를 근으로 갖기 위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면 되니까 a가 얼마면 되겠다? 0이면 되겠네. 0이면 되겠다. 그래서 a는 0이 하나 나오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그럼 거꾸로 얘가 1이 될 수도 있겠지. 얘가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1이 되려면 b는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겠다. b가 1. 그럼 b가 1이면 집합 q는 누구랑 누구를 원소로 갖냐면 1이면 또 2하고 뭐야? 1하고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알겠다. 여기 똑같네. 1하고 2네. 그럼 결국은 상황은 똑같거든? 그럼 여기 내가 하나 놓친 게 하나 있다. 요거 말고 또 뭐도 있니? 이게 있겠네. 요거 때문에 이게 이 문제가 되겠네. 얘가 만약에 허근을 가지면 여기서 허근을 가지면 p는 그냥 집합 p는 진리집합이 x는 1 하나인 거지. 요것도 하나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네 판별식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또 p가 q 안에 들어가겠네. 요거 때문에 a의 값의 범위가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풀게. a 플러스 4의 제곱이 16보다 작고 싶은 거니까 우리 x의 제곱이 16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4가 뿔마에 루트 씌운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아까 a가 0인 것도 됐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게 답이 되겠다.
근데 이렇게 되는 모든 정수의 A 값을 구해달라고? 이게 맞나만 확인 한 번만 해보자. 뭐 이렇게 답이 나 계산을 지금 뭐 내가 요거 잘못했니? 이게 설마 마이너스니? 왠지 그래야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만 확인해보자. 아, 계산을 못하니 1039분 맞네. 아, 미안하다. 이게 외로운 곳이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게 마이너스였네. 미안. 요것만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이게 마이너스였네. 마이너스. 그러면 A가 마이너스여도 플러스 4.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다시 해볼게. 이렇게 합시다. 이게 마이너스였거든. 그럼 여기서 얘가 x는 2를 중근으로 갖거나 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다. 그럼 얘가 x는 2를 중근으로 가져오려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돼야 되니까 a가 8이면 되겠네. a가 8인 거 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아까 내가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걸 테니까 a 마이너스 4가 뿔마의 4일까?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인데 8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아까랑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네. 그래서 0부터 1부터 8까지 더하는 게 답이 되겠다. 1부터 8까지 더한 거. 이거는 계산하면 39가 답이 나오겠네. 36이 답이 나오겠네. 36. 10하고 9 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허근이 돼야 된다는 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 그 다음에 45번. 아, 질문이 너무 없어서 너무 빨리 또 봅시다. 45번에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1, 2, 3, 4, 5, 6이 주어져 있는데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다의 부정이 참이되고 싶대. 그럼 지금 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 부정이 뭐니? 부정. 이거 부정해봐.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니까 여긴 전제 조건이란 말이야. 요거를 부정하면 되는 거잖아. 요거를 부정하면 모든. 그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니? 집합 x에 어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겠지?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다. 이거 선생님이 조금 하나만 팁을 좀 알려주면 너네 어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라도란 뜻이잖아. 하나라도 x의 원소 중에서 하나라도 요걸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너네 이거를 찾는 건 지금 너무 힘든 일이야. 이거를 찾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고.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봐. 결국 부정이다라는 건 뭔가를 전체적으로 다 싹 다 바꾸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도 될 거냐면 이거 명제니까 요거의 진리집합을 P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의 진리집합이 있을 거거든. 그럼 이 부정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니? 당연히 이 명제의 부정이니까 P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럼 이거를 찾는 게 좀 더 편할 거다라는 거야.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다라는 거. 이거 인수분해하면 3, 4니까 x는 3 또는 4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집합 p가 x가 될 수 있는 거 뭐뭐 있니? 집합 x는 누구누구로만 만들면 돼? 3하고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이 될 거라고. 부분집합들. 근데 뭐는 아니어야 돼? 공집합은 아니어야 돼. 공집합은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을 거냐면 3만 원소로 갖거나 4만 원소로 갖거나 3, 4 둘 다 원소로 갖거나 원소 두 개니까 2의 제곱에서 공집합 하나 뺀 3개 나오겠지. 3개. 3개 나올 거라고. 그럼 요거의 부정만큼 요거의 집합 x가 존재하겠지. 그럼 지금 원소의 개수 6개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6제곱계 64개가 되겠지? 그 중에서 몇 개? 3개 빼주고 아마 공집합도 빼줘야 될 테니까 공집합 한 개 더 빼주면 60개가 답이 되겠네. 네,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항상 우리가
명제 같은 경우에는 바꿔서 생각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할 수 있으면 편해질 거야. 다음 56번. 거의 명제 쪽은 항상 질문이 나오면 거의 한 80%가 부등식이야. 부등식 때문에 항상 힘든 경우가 많아서 부등식을 잘 봅시다. 자,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QRS를 구해달라. 자, 0하고 1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a가 1보다 작다가 성립하는 a의 값의 범위. 자, 모든은 우리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야 돼? 모든은 하나도 빠짐없이란 뜻이지. 하나도 빠짐없이 저게 성립하고 싶은 거잖아. 자, 0하고 1 사이에 대한 모든 실수가 하나도 빠짐없이 요게 성립하고 싶대. 그냥 P이면 Q에다가 성립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돼. 얘가 하나도 빠짐없이 요게 성립해야 되니까 포함 관계가 요런 식으로 포함이 돼야겠네. 그러면 절대값 x-a 마이너스 1도 그냥 바로 합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a 1 이렇게 될 테니까 풀면 x가 a-1보다는 크고 a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a-1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게 누구를? 0하고 1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0하고 1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빨리 누구만 붙어있는 애들,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의 관계만 빨리 살펴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1이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항상 등호의 의무인데 구멍 다 뚫려 있으면 그냥 고민 없이 등호 넣어주면 돼. 동시에 요것도 만족해야 되지. a 플러스 1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바로 쓸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p, q는 0,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다음 이번에 0하고 1 사이인 어떤 실수거든, 어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어떤 하나라도거든. 하나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낑겨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봐봐. 선생님이 요거를 먼저 그릴게. 0하고 1 사이가 픽스된 거니까 얘를 먼저 그려보자. 0하고 1이 이렇게 있으면 a-1에서 a 플러스 1 똑같잖아. 얘도 a-1보다 크고 a 플러스 1 사이가 될 텐데 요 놈이 얘랑 살짝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두 가지 케이스를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약간 극단적인 걸치는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걸칠 수 있겠지. a-1에서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를 하나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요거 하나 볼 수 있으면 돼. 또 뭐도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걸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0하고 1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a-1 요쪽에서 살짝 이렇게 걸쳐 있는 거야.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걸쳐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요 놈 둘과 요 둘의 관계. 근데 이거 뭐냐면 또는이야. 또는이라는 것만 좀 잘해봅시다. 또는인데 그럼 여기도 볼게. 얘는 사실 요거 세 개를 다 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a-1이 0보다 왼쪽에 있고 a 플러스 1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거다 써볼게. a-1은 0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될 거고 a 플러스 1은 0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다. 또는 요거 얘는 1을 기준으로 a-1은 1보다 왼쪽에 있고 여기다 그냥 같이 쓸게. a-1은 1보다 왼쪽에 있고 a 플러스 1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풀면 이렇게 넘기면 봐봐. 이거 또는이라는 것만 좀 조심해줘. 이렇게 넘기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이렇게 넘기면 2보다 작거나 같고 넘기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동시에가 아니라 또는이니까 둘을 합해야 되는 거지. 합해야 돼. 그래서 A의 범위는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이것만 조금 조심하면 좋겠어.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알 수 있지? 이게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랑 0에서 2까지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라고? 합쳐달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2 이렇게 나오겠다. 다 더하면 2가 답이겠네. 그래서 이 어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런 거는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연습해놔야 명제에서 모든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부등식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7번 봅시다. 우리 아까 봤던 문제랑 비슷하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바로 해봅시다. 우리 항상 대우명제만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대우명제만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야. 자, 문제를 보면 지금 짝수가 적힌 카드의 다른 쪽면에는 강아지 그림이 있다라 그랬어. 이제 느낌이 좀 올 것 같아. 짝수이면 강아지 있고 싶은 거니까 요거를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거고 요거의 대우명제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지. 강아지가 아니면 짝수가 아니다. 요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럼 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짝수 뒤에 강아지가 있는지 강아지가 아닌 그림 뒤에 짝수가 아닌 홀수가 있는지. 그래서 나는 뭐만 확인하면 될 거냐면 짝수 뒤집어 보면 될 거고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 요거 하나 뒤집어 보면 되겠다. 4랑 고양이가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84번. 자, 얘도 이제 우리 아까 했던 문제라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볼게. 지금 n제곱 플러스 2가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하고 싶어서 대우명제를 볼 거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한 번만 더 다시 얘기하면 3의 배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의 관계를 볼 거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거지. n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3k 꼴이 되거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3k 플러스 1이 되거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아닌 3k 플러스 1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다. 그럼 지금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종류를 가지고 살펴보고 싶은 거지. 이 두 종류를 가지고. 그래서 3k 플러스 1이거나 혹은 3k 플러스 2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3k 플러스 1일 때 하고 그 다음은 하라는 걸 하는 거야. n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해봐. n 대신에 3k 플러스 1을 그대로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친절하게 써줬지. 이렇게. 이걸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전개하면 요거 전개하면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 3k 제곱하면 9k 제곱 이렇게 될 거고 6k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1 더하기 2가 되니까 3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 셋을 다 싹 다 뭘로 묶을 수 있다? 3으로 묶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3으로 묶으면 여기에는 3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게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잖아. 선생님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항상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모의고사랑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거든. 출제가 안 되거든. 왜 출제 안 할까? 애들이 이제 너무 다 쉽게 풀어서 출제를 잘 안 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건 물론 증명 문제긴 한데 너네가 살면서 빈칸 채우기 문제를 많이 만날 거거든. 왜 하필 빈칸 채우기로 줬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봐. 빨리 졸지 말고 빨리 봐봐. 왜 빈칸 채우기로 줬을까? 그냥 풀면 어렵고 못 풀 테니까 빈칸만 채우라는 거거든. 그럼 빈칸 채우기는 항상 위아래에 다 답이 있어. 그러니까 위아래 줄이다라는 얘기는 앞 단계를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랑 같다는 거니까 그냥 이거 전개해 보면 되겠다. 사실 빈칸 채우기는 그래서 문제를 읽을 필요도 없어. 문제를 읽을 필요도 없이 바로 풀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좀 자신감을 갖고 풀어봐봐. 그럼 여기도 똑같겠지?
얘가 지금 3K 플러스 2니까 이 전개한 거는 뭐 필요가 없네. 그래서 끝났다. 이게 가고 이게 나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 해달라고? F0 더하기 G1의 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고 1 집어넣으면 6이니까 8이 답이 되겠네.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60 뭐 했니? 67번, 84번 했니 벌써? 85번이니 그럼? 85번 봅시다. 이 유리수, 무리수, 그러니까 무리수 증명하는 거는 항상 패턴이 똑같으니까 한번 잘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계속 할 수 있을 거야. 자, 루트 2는 무리사리다를 증명할 건 이건 너무 대표적인 증명이니까 거의 암기하듯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항상 이제 기류법으로 뭔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명제가 될 거거든. 그래서 기류법이 뭐냐면 명제를 부정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기류법을 이용해서 뭐라고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가정하겠다. 유리수라고 가정하겠다. 그럼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면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거든. 우리 조금만 졸고 있으니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수체계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수체계가 너무 중요해. 우리 수체계 한 번만 얘기해봅시다. 여기 조금 잠도 깨게 한 번만 보고 갑시다. 한 번만 보고 가봐. 수체계 넘버 시스템이라고 부를 텐데 애초에 제일 처음 인류와 함께 시작된 숫자가 뭐야? 자연수가 있겠지. 자연수. 인류와 함께 시작된 자연수야. 자연수의 정의가 뭐니?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의란 말이야. 정의가 제일 중요해. 자연수의 정의가 뭘까? 자연수의 정의. 이게 선생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정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걸 해결할 수 있거든. 너네 문제를 풀 때 자연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문제를 풀어달라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3 애들한테 모의고사 수업할 때 자연수 얘기가 나오면 진흙탕 싸움에 대비하라라는 말을 해. 진흙탕 싸움. 그러니까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다 하나하나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왜일까? 이게 자연수의 정의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야. 너는 자연수의 정의가 뭔지 알아? 자연수가 뭔지는 아는데 자연수의 정의는 뭔지 모른다고. 너무 놀랍게도 1부터 1씩 커지는 수가 자연수야. 이게 자연수의 정의라고. 1부터 1씩 커지는 수들의 모임이야. 1, 2, 3, 4. 그러니까 너네 진흙탕 싸움 하나하나 세볼 생각해야 된다고. 진흙탕 싸움 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연수랑 부호만 반대인 걸 우리가 이제 음해정수다라고 부르는 거잖아. 음해정수는 정의가 자연수랑 부호 반대야. 그다음에 이 사이에 0이 있는 거지. 0.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0에 대한 위대함을 항상 찬양하는데 자연수는 인류와 함께 시작됐다 그러거든. 자연수를 발견하고 나서 수학은 너네 뭐든지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거 알고 있니? 수학은 발명했다라는 말을 안 써. 빨리 잘 봐. 발명과 발견이 있잖아. 무슨 차이니? 발명은 뭐야? 발명 없던 걸 만들어낸 거지, 그치? 발견은 뭐야? 그치?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인 거지. 그걸 찾은 거잖아. 수학은 모든 공식, 증명, 정리에 싹 다 뭘 쓴다? 발견만 쓴다고. 발명을 안 써. 왜? 그냥 인간이 무지해서 몰랐던 것 뿐이야. 인간이 무지해서 몰랐던 거지 있었어. 그거를 그냥 이제 인간이 똑똑해져서 찾아냈기 때문에 발견했다고 쓴다고. 그러면 0을 발견하기까지 몇 년 걸렸어? 자연수에서 인간이 0을 발명하기까지 몇 년 걸렸어? 8,000년 걸렸어. 8,000년. 근데 내가 말하는 인류는 막 호모사피엔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4대 문명과 시작된 인류부터 얘기하는 거야. 너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이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제국. 어디야? 몽골이야. 그치? 몽골 제국이 압도적으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제국이 몽골 제국이라고. 몽골 제국이 왜 엄청난 영토를 차지할 수 있게 됐냐면 물론 잘 싸우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급이야. 보급. 전투하는 데 있어서 보급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너는 생각해봐. 좀 잔인하지만 칼로 싸우잖아. 칼로 싸워. 칼로 싸웠을 때 내가 이 칼을 며칠이나 쓸 수 있을 것 같니? 전투 중에 전쟁을 하면. 자,
뭐 정말 엄청난 전투를 한 뒤라면 하루면 될 거고 보통 3일? 4일밖에 못 써. 근데 몽골이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싸웠다는 거잖아. 계속해서 물자 보급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식량 보급도 됐다는 거. 그걸 누가 했을 거 같니? 몽골 애들이 진짜 똑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걸 다 파괴하고 모든 걸 다 부시는데 똑똑한 애들은 안 파괴했어. 그게 뭐냐면 인도 애들이야. 인더스 애들이야. 너네 그리고 아랍 애들이거든.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지. 그 아라비아가 아랍이란 뜻이야. 아랍 애들, 아랍이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는 거잖아. 아라비아 애들, 아랍 애들을 몽골 애들이 다 죄다 인질로 잡아가서 뭘 시켰냐면 보급을 시켰다고. 그만큼 아랍 애들이 숫자에 능통했기 때문이거든. 너네 십자군 전쟁 알지?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처음 이제 일어나서 이제 유럽 애들이 아랍에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갔어.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알아? 아랍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털어오는 거야.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털어왔어. 그래서 책을 가져와. 근데 이걸 읽을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전쟁 때는 가서 학자들을 다 납치해와. 그래서 뭘 시켜? 번역을 다 시켜. 번역을 다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책 다 불태워. 흔적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모든 학문을 다 유럽에서 시작한 척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학이야. 그때 유럽 수학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했어. 선생님 전공이 대수학이거든. 대수학이 뭐냐면 대신할 대자에 수를 써. 숫자를 대신하는 학문이야. 빨리 이 얘기를 하는데도 졸면 빨리 보라고. 내 수업이 얘기가 재미없는 거야. 너네 질문 너무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대수학이 영어로 뭐냐면 대수학. 선생님이 전공한 게 대수학인데 선생님 이 중에서도 암호학을 전공했어. 암호학. 너네가 지금 카톡하고 핸드폰 하는 거 다 암호학이라고. 대수학을 영어로 알제브라라고 불러. 알제브라. 이 R이 뭐니? 너네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아랍에서 정관사 더라고 더. 그래. 너네 지금 속으로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 방송국. 그래. 그것도 R로 시작하잖아. 그게 더라는 뜻이란 말이야. 알지브라가 뭐냐면 이거 다 아랍어야. 더 지브라 수야 수. 숫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알제브라 대수학이 영어로 알제브라라는 뜻은 결국은 아랍에서 갖고 온 수학이라는 뜻이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의 80%가 아랍에서 넘어온 거라고. 왜 아랍이 수학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게 유일하게 0을 쓰는 문화권이었기 때문이야. 유일하게 0을 쓴다고. 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집트 상형 문자가 있고 그리스 로마자 표기법 있잖아. 너네 이런 표기법 들어봤잖아. 이런 표기법이 있지. 그 다음에 한자가 있지. 한자 표기법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법들이 있다고. 이런 게 대표적인 숫자 표기법 4가지야. 이집트 숫자 표기법은 뭐냐면 상형 문자거든. 상형 문자. 그림 문자야. 그림 문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선생님 예를 하나만 들게. 만약에 숫자 1은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막대기로. 그럼 내가 만약에 7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대기를 7개 그려야 돼. 막대기를 7개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 만약에 10을 표현한다. 그럼 10은 나뭇잎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나뭇잎. 이렇게. 만약에 30을 표현하고 싶으면 나뭇잎을 3개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다음에 뭐 100은 뭐 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태양꽃이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 이렇게. 그럼 200은 꽃을 2개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럼 내가 숫자를 표현하는 데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너네 유일하게 아랍 숫자만 뭐가 있냐면 0이 있거든. 이게 뭘 표현할 수 있니? 자릿수를 표현할 수 있어. 자릿수. 이게 너 엄청나게 대단하게. 만약에 숫자 0이 없다고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5401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해? 1000을 표현하는 그림 5개 그리고 100 표현하는 거 4개 그리고 막대기 하나 그리면 돼. 그치?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니? 숫자를 볼 때 다 하나하나 세야 되지. 이게 몇 개인지 세야 돼. 몇 개인지 세야 된다.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얘네들은 이거를 다 표현하는 법들이 있어. 10이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그래서 20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100을 표현하는 게 또 있어. 그러니까 얘네도 결국은 똑같아. 상형 문자처럼 세야 돼. 한자도 마찬가지지. 한자는 어떻게 써야 되니? 5401이면 이거를 5000, 1000을 막 써야 되잖아. 1000, 400 막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막 1 이렇게 다 표현해야 돼. 1101을 다 써줘야 된다고. 근데 얘만 어때? 유일하게?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만약 0이 없으면 어떻게 돼? 0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이게 541인지 5401인지 5041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0 때문에 엄청나게 수학이 발전을 한 거야. 그래서 아랍 애들 덕분에 몽골이 뭘 할 수 있었다?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어. 하나만 얘기하면 몽골이 전 세계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뭐가 되니? 몽골이 원나라가 돼. 몽골 제국이 원나라가 된다고. 중국이랑 제국을 다 통치. 징기즈칸이 죽고 나서 징기즈칸 아들이 원나라를 세우거든. 징기즈칸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3마디를 남겨. 3마디. 세계를 지켜라. 뭐뭐뭐 남겼냐면 첫 번째가 말에서 내리지 마라. 몽골인은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니까 말에서 내리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면 정착하지 말라는 거야. 말에서 내리는 순간 살이 찌기 시작할 거고 둔해지기 시작할 거고 멍청해지기 시작할 거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재물을 탐하지 마라. 재물을 탐하는 순간 또 마찬가지로 뒤룩뒤룩 살이 찌기 시작할 거다. 세 번째가 영토를 갖지 마라. 땅을 갖지 마라. 똑같아. 말에서 내리지 말라는 거랑 똑같거든. 이 세 가지. 이게 뭐냐면 몽골은 유목민이잖아. 초심이야. 초심. 몽골의 초심. 유목민의 초심. 정착하지 않고 말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정착하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재물이 많으면 안 돼.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재물이 많으면 안 돼.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그러고 죽거든. 근데 바로 아들이 뭘 했다고? 나라를 세웠다고. 나라를 세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정착했다는 거잖아. 성을 짓고 정착을 했다고. 말에서 내리고 재물을 갖고. 그래도 먼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원나라가 딱 100년 만에 망해. 딱 100년 만에 망하거든. 딱 2세대 만에 망한다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너네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무슨 생각을 했니? 중간고사 끝나고 무슨 생각을 했어? 너무 했고 내가 좀만 열심히 할걸. 학원 빠지지 말걸. 숙제 밀리지 말걸. 이런 생각한 친구들 있니? 진짜 좀만 열심히 할걸. 혹은 뭐 반대로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잘 봤다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왜 다 졸고 있냐고. 너네 중간고사 끝나고 그런 다짐 안 했어? 졸지 말아야지. 봐봐.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를 모아서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잖아. 여기 이거 모아서 정수라고 부르지?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요것만 얘기하고 다시 문제 풀게. 자, 우리가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부르잖아. 유리수. 유리수라고 부르지. 그리고 유리수랑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부른다고. 무리수라고 부른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물론 나도 이제 이렇게 한자를 쓴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우리나라 수학은 어디서 넘어왔니? 일본에서 다 넘어왔어. 일본에서 싹 다 넘어왔다. 언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싹 다 넘어왔어.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수학을 굉장히 개무시했어. 정말 무시했거든. 얼마나 무시했냐면 수학은 악마가 쓰는 학문이다 그래서 수학을 하면 다 죽여버려. 수학을 하면 다 죽여버리거든. 어느 정도였냐면 너네 그 드라마에도 나와. 세종대왕님이 취미가 뭐였냐면 마방진이야. 마방진. 취미가 마방진이었어. 마방진이 뭐니? 마방진이 여기다가 아홉 칸이 있으면 1부터 9까지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다 같아지게 만드는 걸 마방진이라고 하잖아. 세종대왕님은 이제 이거를 3 곱하기 3 마방진이라고 하잖아. 세종대왕님은 이제 16 곱하기 16 마방진까지 풀었대. 천재네. 진짜 천재지.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신 거지. 근데 세종대왕님 아버지가 누구야? 이방원이지. 태종 이방원이 세종대왕이 맨날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거 하고 있으니까 가서 어떻게? 다 부셔버린다고. 칼로 다 부셔버려요. 악마의 자식 막 이런 거 다 부셔버려. 근데 조선시대 때
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남아있는 수학자가 딱 2명 있거든. 딱 2명 있어. 한 분은 내가 잘 모르겠고 한 분이 그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일화가 남아있는데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명나라 황제 앞에서 이 문제를 딱 풀어. 이 문제를 딱 풀고 뭐가 되냐면 명나라의 황제의 스승이 돼. 명나라 황제가 부탁해. 제발 우리나라에 남아서 나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응. 그래서 스승이 되거든. 뭘 풀어서 스승이 됐을까? 뭘 풀어서 스승이 됐을까? 1 더하기 1. 어마어마한 걸 풀어. 진짜 어마어마한 걸 푼다고. 이걸 풀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면적이 4가 되는 정사각형 땅의 넓이를 딱 풀어주고 명나라가 막 황제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스승이 되어달라 그런다고. 그만큼 동양은 수학을 굉장히 무시했어. 천한 학문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돈놀이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어. 돈 계산에 쓰이는 게 숫자다. 그러니까 동양은 상인을 되게 천민 취급했거든. 돈을 취급하는 애들을 천민 취급하니까 숫자를 다루면 천민 취급을 하는 거지. 근데 유럽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제 일본은 포르투갈하고 이런 스페인 애들 때문에 이제 문호를 개방하면서 수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좀 기분 나쁘지만 일본이 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도 수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다 결국은 보급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 결국은 측량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측량하고 관련이 있는 배포 막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수학이 이렇게 다 넘어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니? 일본도 한자를 쓰는 나라지. 우리나라도 한자를 쓰는 나라인데 두 나라 다 어때? 한자가 주 언어는 아니야.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자를 약간 서브 언어로 쓰고 있는 거지 주 언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책을 쓸 때 한자로 쓰고 일본도 책을 한자로 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설픈 한자 표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영어로 쓰여진 책을 자기네 일본 애들이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한자를 어설프게 쓰겠지. 그거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갖다가 쓸 거라고. 그게 요 두 개야. 그게 요 두 개 유리수 무리수라고. 유리수 무리수.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영어를 좀 많이 쓰는데 그게 영어로 해야지 좀 직관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 유리수. 이제 원래 유리수는 쿼트라고도 부르거든. 정확하게 기억나. 쿼트, 큐. 그래서 유리수를 우리가 큐로 쓰는 건데 쿼트가 몫이란 뜻이란 말이야. 뭔가를 나눴을 때 몫. 영어로는 유리수를 뭐라고 부르니? 레이셔널 넘버야. 레이셔널 넘버가 뜻이 뭐니? 너네 레이쇼가 뜻이 뭐야? 레이쇼. 영어 선생님한테 다 레이쇼 비율이잖아. 비율. 맞아? 그럼 레이셔널이면 뭐야? 비율이 있는 이야. 그치? 레이트도 비율이고. 그 비율이 있는 숫자라는 게 유리수라고. 비율이 있는 숫자.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라고. 이렇게. 이 3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1과 3대 2의 관계에 있는 숫자잖아. 그래서 비율이 있는 숫자가 유리수야. 그럼 무리수는 없을 무자를 쓴 건데 이레이셔널 넘버거든. 이 IR이 뭐냐면 부정 접속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레이셔널이 아닌 비율이 없는 수가 무리수가 되는 거지. 분수로 표현 못하는 수가 무리수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한 거잖아. 지금은 이제 고쳤는데 한자를 고쳤는데 옛날에 유리수에 이 리자가 뭐였는지 아니? 이 리자가 유리수는 있을 요자가 되는 거고 이 리자가 나 정확하게 한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쓰나? 뭐였더라? 이 리자가 이치 리자였어. 이치리. 이치가 뭐니? 이치. 깨달음 이런 거잖아. 그치? 이치 리자. 그러니까 유리수는 뭐야? 깨달음이 있는 수야. 그럼 무리수는 뭐야?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수? 뭐 애미애비도 없는 수냐고. 여기 번역을 잘못한 거야. 사실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수로 써야 돼. 얘는 무비수로 써야 되고.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 리자를 비로 바꾸는 거 너무 힘드니까 이 리자를 비율 리자로 바꿨어. 한자를. 비율 리자라는 숫자가 있고 너네 가비엘이라는 거 들어봤니까? 그런 거 쓸 때 이제 쓰는 숫자인데
그래서 이게 참 수학이라는 게 잘못된 언어가 진짜 많아. 잘못된 언어가 진짜 많아서 나온 김에 해봤고. 그래서 유리수 뭐라고?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라고.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너네 분수로 쓸 때 우리나라, 일본, 인도만 이렇게 하거든. 요새 중국도 하나? 너네 분수를 쓸 때 항상 답을 쓸 때 뭐라고 써줘야 돼? 너네 16분의 8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우리나라는 틀려, 그치? 항상 어떻게 써야 돼? 약분해서 2분의 1로 더 이상 약분 안 될 때까지 써줘야 되지. 이게 분수의 정의라서 그래. 분수의 정의. 항상 기하분수로 써야 돼. 기하분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다? m하고 n이 서로소가 돼야 된다. 더 이상 약분 안 되게 기하분수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야. 유리수의 정의, 분수로 표현 가능한데 기하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라서 이렇게 쓸 거다. 그래서 유리수 요것만 잘 기억하면 나머지 증명은 어렵지 않은데 봐봐. 여기서 좀 중요해. 그래서 루트 2가 n분의 n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m제곱분의 n제곱이 2가 될 거야. 그래서 m제곱을 1로 넘겨서 n제곱은 2m제곱이 됐잖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뭔가를 증명할 때 교과서에서 증명한 것들은 증명 안 해도 돼. 교과서에서 증명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야.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줘. 만약에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도 반드시 뭐여야 돼? 2의 배수가 돼야 돼. 이게 교과서에서 하는 증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n제곱이 2 곱하기 m제곱이 됐잖아. 무슨 뜻이야? 2 곱하기 어떤 꼴로 표현이 됐다고. n제곱이 2 곱하기 어떤 놈으로 표현됐다는 건 뭐의 배수다라는 거야? 2의 배수다라는 거지. 이렇게. n제곱이 2의 배수니까 n도 얼마다? 2의 배수다를 여기서 증명 안 하지. 왜 증명 안 하는 거야? 교과서에서 했으니까 안 보여주고 그냥 확신 갖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n을 2의 배수니까 2k라고 놓고 또 놓으면 또 m제곱이 또 2 곱하기 어떤 수가 됐지? 그러니까 m제곱도 뭐가 된 거야? 2의 배수가 돼버렸네. 그래서 m제곱이 2의 배수니까 m도 뭐가 돼야 된다? 2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뭐가 벌어진 거야? 모순이 발생한 거라고. m도 2의 배수고 n도 2의 배수래. 그럼 둘 다 m하고 n이 공약수로 뭘 가져야 돼? 2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한 거다. 왜? 서로소라고 했잖아. m하고 n은 서로소라고 했는데 모순이 발생한 거니까 뭐가 틀린 거다? 결론이 틀린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거라서 요 증명하는 경우에 시험에 나온다는 확신할 수 없지만 너무 중요한 증명이니까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몇 개 안 나왔으니까 쉬었다 합시다. 우리 8분이니까 20분까지 쉽시다.